2부 제목은 물길을 알면 부유하답니다. 풍수에서 물길은 재화로 경제력과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모든 입지는 물길이 좋아야 합니다. 택리지에서 이중화는 모든 터는 물길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택리지 복고총론을 보게 되면은 터를 구할 때 살펴야 할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가지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지리가 곧 풍수 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풍수 지리 중에서도 물길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택리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생리는 생산 활동이 좋아야 하는 것이니까 논밭이 넓고 평탄한 지형을 얘기를 합니다. 인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야 한다. 산수는 풍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경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이중환 선생은 지리를 특히 강조하셨는데 지리 중에서도 특히 물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 줄임으로 바람 고요하고 물 잔잔한 땅이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풍득수, 즉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장풍득수 이 4가지를 줄여서 풍수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서며 재물이 쌓여 도시가 형성됩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는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와 수도들 동안 강이나 바다에 접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화개장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화개천과 중대천이 모이는 것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했어요. 바로 이곳에 화개장터가 전통 깊은 화개장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전국의 재래시장은 대부분 작은 천변에 있으며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청계천에는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축산시장, 벼룩시장 등 전국의 거의 모든 상권이 집중되어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풍수에서 물은 생기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수의 시작과 끝이 물길의 기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길은 크게 유리한 물길과 불리한 물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유리한 물길과 불리한 물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유리한 물길은 물은 크게 굽이치며 흘러야 하고 물이 둥글게 감싸주는 것이 유리하고 물 흐름이 잔잔해야 하고 물은 고여있는 상태를 가장 좋게 여기고 또 여러 물이 모이는 지점은 크게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앞에서 들어오면 금시발목한다고 해요. 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물길은 크게 굽이치며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굽이침이 많을수록 물 흐름이 잔잔하고 바람도 고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이렇게 굽이침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수를 모를 때면 물 굽이침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은 곧고 길게 흐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굽이치면서 흘러야 바람이 잔잔한 곳이 됩니다. 반대로 물이 직수로 흐르게 되면은 바람도 센 곳이 됩니다. 결국 풍파가 많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굽이침이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되면 바람도 잔잔하게 됩니다. 물길이 역동적인 것은 생기가 충만한 곳이다. 이러한 것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강 건너가 됐던 강 이쪽이 됐던 관계없습니다. 한강 하류를 보게 되면은 난지도를 지나서부터 저 한강 하류까지 23km가 직수가 돼요. 그런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남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굽이침이 이렇게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이죠. 그다음에 용산입니다. 그리고 난지도를 지나면서부터는 물길이 굉장히 이렇게 직수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천정관, 서울은 한강이 크게 굽이치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난지도를 지나서 파주까지 23km 직수로 흐른 것은 거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강변에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하지만은 전통적인 취락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저렇게 강이 직수로 흐르게 되면은 바람이 세게 됩니다.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바람이 센 것은 늘 저기압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강변에 살게 되면은 뷰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건강상으로는 늘 저기압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을 보겠습니다. 런던 템즈강, 파리 센강, 로마 떼베레강, 모스크바강, 이런 강들 굉장히 이렇게 이 굽이침이 아주 역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길이 마치 춤을 추듯 굽이침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도시는 또 이렇게 도쿄나 뉴욕처럼 적당한 만을 형성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물을 가두어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득수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길은 둥글게 감싸주어야 좋은 곳이 됩니다. 물길이 감싸준 지형을 우리가 궁수지형이라고 하고, 물길이 등진 곳은 반궁수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길이 감싸준 이와 같은 곳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반면에 반궁수지형은 재물하고 등졌다, 재물하고 담쌌다, 등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길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도를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취락지요. 한탄강 구석기 유원지입니다. 한탄강이 크게 감싸준 이 안쪽에 지금 선사시대, 구석시대의 그 취락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길이 나가는 것이 이제 보이지가 않죠. 또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물이 또 이렇게 합수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선사시대부터 입지를 가려서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회마을이요. 낙동강이 크게 감싸주고 나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길이 이제 잘 감싸준 지형이 이제 좋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회마을에서는 지금 뭐 세계문화유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성룡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가 이 마을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터를 구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하회마을처럼 물이 감싸준 지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도시 사례를 볼게요. 공주, 부여, 진주, 청주, 대구, 평양 등도 전부 다 이렇게 물길이 감싸준 지형의 도시가 형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주요 도시들 또한 강물이 감싸준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도로를 물길로 간주합니다. 도로를 물길로 간주하는 거예요. 부여 청양간 도로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도로가 크게 등지고 흘러가는 곳에 집이 위치를 했어요. 어느 날 차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과속을 하다가 그만 이 집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런 쪽에 감싸준 안쪽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럴 위험이 적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선택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집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데 경매가 나와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도로가 크게 일직선으로 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도로가 곧고 길게 이루어져서 집을 치고 빠지는 형태다 그랬습니다. 늘 이 사람들은 그 이 차가 마치 내 집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되겠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게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 흐름이 잔잔해야 합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잔잔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은 바람도 센 곳입니다. 역시 풍파가 많겠죠. 춘천 서면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어요. 전체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 작은 면 소재지에서 최근까지 150명의 박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 박사마을에 가게 되면은 프랭카드가 늘 붙어 있습니다. 어느 집 자식, 누가 몇째 아들이 어느 대학에서 무슨 박사를 받았다 하는 그 프랭카드가 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지형을 보게 되면은 박사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박사마을이 여기 있는데 의암댐이 1963년 생기고 나서부터 박사 배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암댐이 생기니까는 물이 굉장히 잔잔해졌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암댐이 생기고 나서부터 물이 가득 마을 앞에 저수가 되고 나서부터 박사마을에 박사 배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은 고여있는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재물이 창고에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물이 맑아야 합니다. 물이 탁하면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물이 재물을 뜻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넓게 보이게 되면은 재물이 흩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보여도 작은 저수지처럼, 작은 연못처럼 일정한 부분만 보여야 되지 망망대해처럼 넓게 퍼져 보이게 되면은 재물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또 바람도 셀 수뿐이 없겠죠. 수변에서 발생하는 물안개는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작은 물방울을 이렇게 안개와 흡착되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변에 살아도 지나치게 넓은 저수지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물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물길이 합수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때 물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물길이 합수가 돼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선택하신다고 하게 되면 A와 B가 있습니다. 어느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잠깐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B는 여러 물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물길이 모이는 그런 지점에 합수되는 지점이 있으니까는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와 B를 선택하신다고 A와 B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반드시 A 지점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들이 훨씬 더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평수도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울산 북구 신천동을 보게 되면은 동천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물길이 합수되는 것입니다. 물길이 합수되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청동기 시대 대규모 추락지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현재는 학교만 17곳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17곳 있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겠죠.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쌓여서 도시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이 모이는 지형을 지도를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푸동을 보게 되면요. 푸동이 여기 있습니다. 1990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황포강이 크게 감싸주는 곳에 또 앞에서부터 2개, 3개의 물길이 합수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 유명한 동방명주탑이 자리하고 있군요. 풍수로 물길을 활용한 도시가변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철저하게 이 풍수를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중국에서 상해 푸동을 개발했던 겁니다. 신라 천년도읍지 경주입니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남천과 대천, 북천 등이 이렇게 합수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가 이 지점이 경주 시내죠. 이 지점은 이제 반월성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신라에 궁궐이 있던 것이죠. 바로 그 옆에 채부잣집이 있고 제매정이 있는데 제매정은 뭐냐면은 김유신 장군의 집터가 있던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신라는 이 경주는 물이 모이는 이 지형을 선택을 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이요. 역시 이것도 보게 되면은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가 하도 양동마을이 미워가지고 일제했을 때 철도를 이렇게 놓아서 마을 자체를 다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철도를 결국은 이렇게 이제 돌릴 수는 없었어요. 물길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전통적인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주 채부잣집이요. 12대 연속 부자 만석지기를 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이 집은 보게 되면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나, 둘, 3개의 물길이 모이는 곳에 이 충의당 이쪽 경주 채부잣집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1대부터 6대 부자가 만석지기 부자가 바로 이 집에서 이제 나는 거예요. 7대부터 12대는 이 경주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채부잣집이 있죠. 역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산강을 중심으로 남천과 대천 등 여러 물길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매정이라는 것은 여기가 김유신 장군 생가가 있던 것이 이 지점입니다. 물길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채부잣집 전반기 6대와 후반기 6대를 이렇게 살았던 집들을 지도로 보게 되면은 채부잣집은 상당히 물을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이 모이는 곳에다가 터를 정했다는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물이 앞에서 들어오는 터를 구해라고 했어요. 앞에서 들어오는 물이 술 한 잔 정도만 되어도 능히 가난을 구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술 한 잔 정도만 되어도 능히 가난을 구제한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들어오는 물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사옥이 이전할 때 2000년 10월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사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3개를 보여줄 테니까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풍수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의뢰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동사옥을 인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건물을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재동 농협 본사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이 건물을 굉장히 높은 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광화문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것이었죠. 제가 말씀하기를,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면은 무엇보다도 사옥은 물길이 좋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양재동 농협본사 건물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농협본사 건물을 지어놨는데, 농협 건물이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졌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아마 책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입주하지 못하고 매물을 내놨던 겁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이 건물이 이제 하나뿐이 없었죠. 이건 뭐 최근에 이제 진 건물이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여의천이 있습니다. 여의천을 눈여겨보세요. 여의천 물길이 저 위에서부터 사옥을 향해 들어오는 물길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 꼭대기 20층 올라가 보니까는 이 물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뒤로 돌아가서 양재천하고 합류가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업의 최고의 가치가 이윤 추구로 하게 되면은 이곳은 양재동 이 사옥은 물길이, 여의천 물길이 앞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들어오는 물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A와 B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물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등을 지고 나갑니다. 마치 약을 올리듯이 등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드시 앞에서 들어오는 물길이 받아먹으려면은 건물을 등 뒤에서 감싸고 돌아야지만이 이 물의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에서 들어오는 물이라 해가지고 A와 B 같은 형태는 마시고 C와 같은 것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불리한 물길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곧고 길게 흐르는 것은 불리하다고 했어요. 물이 곧게 흐르면 유속도 빠를 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해서 풍파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강 하류는 23km가 직수가 돼가지고 바람이 센 곳이에요. 그런 것은 늘 저기압 환경이 되고 건강에 불리한 곳이 됩니다. 물길은 아까도 봤지만 크게 굽이치면서 흘러야 좋은 물길이 됩니다. 가나안 나라의 수도의 물길을 볼게요. 수단의 수도 하르툼은 나일강이,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앞으로 100km가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물길이 이러면은 그 나라가 절대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도 보게 되면은 물길이 직수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부리강강이 12km가 직수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두 나라는 극심한 경전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 도시는 많은 형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는 보게 되면은 많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길게 이렇게 올바른 많은 형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해적 활동으로 참 악명 높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물이 등지고 나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회 마을처럼 물이 감싸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이 등지고 나갑니다. 물이 등지고 나가는 것이. 물이 감싸준 곳은 이쪽이 되겠고 등진 곳은 이쪽이 되겠죠.
이런 집들은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재물하고 등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런 것은 선정하실 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티안은 메콩강 방궁수 지점에 자리했다. 라오스는 16세기 중엽 이것의 수도로 정한 이후 태국, 프랑스, 베트남, 중국 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 여기 있습니다. 메콩강이 크게 흘러가는 반궁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한 나라의 수도가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이 감싸준 것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가 했어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군간민 7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아픈 역사예요. 진주성 전투에 보게 되면 남강이 크게 등지고 흘러가는 곳에 위치했어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곳에 있다고 하게 되면 물이 감싸는 곳이니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지형도 이렇게 상당히 좋겠죠. 사진상의 이 음식점이 계곡 옆에 천변에 작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 주인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자꾸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삼겹살집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매운탕집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오딱집이 됐다가 바뀐다는 거예요. 천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광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는 물길이 등지고 흘러가는 곳에 이 음식점이 위치했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인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음식점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물길의 지형을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SK 최정윤 회장께서 옛날에 목화일 근방에다가 사셨어요. 전 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가 이곳에 사는 것을 극구 만류했으나 이 최정윤 회장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이기지 못하면 뭘 하겠냐 계속 거주를 하십니다. 네, 최창조 교수가 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가 회장님 이곳에서 사시면은 바람을 맞게 됩니다. 바람을 맞게 되면은 건강에 매우 좋지 못하니까 속히 다른 곳을 가십시오 했는데 최정윤 회장께서 이렇게 거부를 하셨던 거예요. 한강이 이렇게 등지고 흘러가는 곳에 한강의 강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최정윤 회장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죠. 그리고 부인도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분이 함께 돌아가십니다. 이 집에 사시다가요.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런 것은 불리하다고 했어요. 물소리는 곡소리라고 했습니다. 예. 물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계곡 지형으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골바람이 센 곳이죠. 그러니까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물소리가 집 주변이나 묘 주변에서 물소리가 들린다고 하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물이 빠져나가고 또 바람이 센 곳이니까 건강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재물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야 돼요. 물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곧 계곡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망대해가 보이는 것은 재물이 흩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예. 물이라고 해서 물이 재물을 관장한다고 했지만은 이 물은 작은 연못이나 작은 저수 형태로 돼가지고 일정 부분만 보여야 되는데
바다처럼 망망대해가 보이게 되면은 재물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바람이 세겠죠.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큰 부자가 없는 겁니다. 수구가 넓게 벌어지면 불리하다고 했어요. 네. 미얀마 전 수도 양곤입니다. 두 개의 물길이 합수가 돼가지고 앞으로 쭉 빠져나가요. 예. 매우 좋지 못한 것이죠. 미얀마 전 수도 양곤은 여러 강줄기가 모여서 인동으로 빠지는 지점이 위치했다. 네. 좁은 강폭은 바다라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수구가 크게 벌어졌다. 예. 물러가는 수구는 좁게 막아주어야 하는데, 예, 이것처럼 이렇게 넓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미얀마는 수도를 양곤에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수도를 천도를 했어요. 산악지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미얀마는 이제 정쟁이 불안한 나라가 되고 있죠. 물이 뿔뿔이 흩어지면 불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일강의 이 카이로 지점을 보는 겁니다.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예요. 그런데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물이 나일강 물이 나일강 상막줄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나라의 수도의 물길이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물길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물줄기로 나일강 물길이 카이로에서 여러 물줄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이 분산되는 거죠. 재물이 분산되는 겁니다. 국력이 분산되는 것이고요.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수도는 나일강 중류였다. 아마 테베스 이런 곳이 아마 옛날에 이 고대 이집트의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요. 메콩강과 샵강이 두 개의 물줄기가 와서 다시 두 개의 물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이에요. 두 줄기 물이 합수되면 다시 두 줄기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했다. 풍수 논리를 보게 되면 합수 후 분수는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매우 불리한 물길이다. 그렇습니다. 물길에 갈라지면 결국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요. 오랜 내전으로 200만 명이 죽게 되는 참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죠. 한 나라의 수도의 물길이 이렇다고 하게 되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지 선택해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빛이 탁하면 흉하다고 했어요. 전직 대통령 선행이 이천 호법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물이 상당히 탁하고 냄새가 났어요. 결코 좋은 현상이 못 됩니다. 물이 토 앞으로 곱게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랬어요. 익산에 가면은 익산 미륵사지가 있는데 미륵사지 터에서 보게 되면은 작은 천이 흐르는데 4km가 직수로 빠지게 됩니다. 미륵사지는 언제 어떻게 폐사가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이렇게 지금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길이 빠지니까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빠지고 이런 것은 역시 바람이 세겠죠. 물이 직수로 흐르는 것은 바람이 풍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진주성을 봤지만, 충주의 탕금대를 보게 되면은,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이제 왜군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남한강과 달천이 모여서 직수로 빠져나가는 곳에 탕금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군 지휘관도 풍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명나라 군대에는 이 풍수 참모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사충이죠. 두사충이 명나라 참모로, 풍수 참모로 왔다가 조선에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군대, 이 군 부대의 위치도 또 성의 위치도 상당히 물길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회장 묘천묘가 경남 의령에 있어요. 생가가 요 지점에 있고, 그런데 어머니 묘가 직수로 빠져나가는 곳에 있습니다. 물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근데 직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묘를 쓰고 나서 1960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이병철 회장은 일생일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머님 묘를 수원으로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원으로 이장을 합니다. 이 묘 밑에 이건희 회장 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삼미그룹 창업자 김두식 회장 묘가 용인에 있어요. 역시 물이 길게 빠지는 지형에 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은, 김두식 회장이 1980년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다 묘를 쓰고 나서부터 삼미그룹이 급전직하 추락하게 돼요. 한 기업의 총수의 묘가 저렇다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위태로울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서도 지키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묘소도 화장해서 흩뿌리고 말았어요. 한때 재계를 활용하던 사람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정필 총재의 그 소명은 부여에 있어요. 그런데 부여에서 예산으로 이장을 합니다. 대선 직전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이도에 있던 묘를 용인도 이장을 하고 나서 대권 도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JP께서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 물이 4.5km가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묘예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4.5km가 직수로 빠져나가요.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이장 후에 보게 되면은 부여에서 예산으로 이장을 하고 예산군청에서 산림예산으로 고발합니다. 국무총리 탈당하고 자민련 교섭단체 지위 성실하고 국회의원 계속 탈당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선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결국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장한 지 3년 만에 JP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세 곳 물질계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 묘, 어머니 묘, 김정필 총재 부모님 묘, 김두식 회장 본인 묘. 물이 터 앞으로 곱게 달아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터 앞으로 곱게 달아나면은 1,000만 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지형이 조망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것이니까 저런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물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골바람이 세겠죠. 그래서 폭발까지 많은 곳이 됩니다. 저런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길의 기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 잔잔한 땅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잔잔해야 돼요. 터 앞으로 물이 곱게 달아나면 1,000만 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고 했고요. 물이 가마조화에 좋다고 했습니다. 물이 등지면 흉하다고 했고요. 물길이 좋지 못하면 터 좋은 곳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은 곧게 흐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곧게 흐르는 것이, 곧고 길게 흐르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어요.
물이 급하게 흐르면 재앙이 속히 온다고 했어요. 물의 흐름은 크게 꿈틀거려야 좋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런던 템스강이나 세느강이나 모스크바 강처럼 크게 꿈틀거려야 좋습니다. 수구가 열려있으면 불리하다고 했어요. 미얀마 전 수도 양곤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물 아끼기를 피 아끼듯 한다고 했어요. 1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물은 1000년 동안의 재물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물길의 기둥은 집이나 사업장, 사옥, 공장, 묘지 등 모든 터에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학과 원우 여러분들께서는 지도를 보고 물길의 기둥을 잘 살피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